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대 아치의 연속성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혹시 아치 재절골 후 붙이는 것도 뼈 흡수 없이 잘 붙을 수 있나요? 아치 부분 제거는 뼈를 죽처럼 안 만들고 붙이는 걸까요? 골 흡수 없이 잘 붙어진 분들 많으신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 아치 부분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별히 만약에 이 아치 부분에 불연속성이 없고 그냥 수술 후에 붙는다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골 이식할 필요도 없고 골과 골의 접촉만 유지가 되면은 이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격이 한 몇 미리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고정이 잘 돼도 붙을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생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체부에 그 본 갭이 많아서 이 아치 그러니까 체부를 더 붙여야 되면 아치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이 체부만 잘 붙으면은 아치는 핀으로만 잘 고정이 돼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도 반드시 꼭 연속성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연속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증례를 공개를 허락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35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양악수술,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광대 축소술 하신 부분에 그 분류합이 일어났습니다. 양쪽 다 분류합이 일어나서 광대 부위의 지속적 통증,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소리가 난다. 광대 분류합을 개선하기 원한다. 그리고 또 좌측 입술이 그러니까 하악 입술입니다. 하악 입술이 하방으로 떨어진다. 좌측 하악 전방부 체부죠. 전방부를 다듬고 후방부 골 증강을 원한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양악 핀제거도 원한다. 이런 주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CT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골이 뼈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치도 떨어졌고 체부도 골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광대가 더 작고요. 이렇게 골틈이 있고 이거는 거의 분류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대는 분류합이 있고 불완전 유합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붙어 있는데 약간의 골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불완전 유합이고 이거는 거의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대가 이거는 동요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류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양악하고 하악을 고정한 부분에 좀 이 부분이 좀 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실제 얼굴에도 좀 나와 보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골 이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거를 재위치하면서 이걸 풀고 재위치하고 그리고 이곳에 골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아치 부분도 그 연속성을 갖길 원하셔가지고 아치 부분도 연속성 재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돌려서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골이 이렇게 그 상당히 본 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축소가 돼 있고요. 아마 원래 양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붙어 있었을 텐데 광대가 분류합이 돼서 이동하면서 더 안으로 광대가 더 안으로 축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요.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를 보시면 여기가 아치도 떨어져 있고 아치 쪽에 분류합이 있습니다. 아치도 분류합이 있고 그리고 이 그걸 그 단면으로 보시면 더 정확히 보면 단면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도 뼈가 없고 우측입니다. 우측에도 뼈가 없고 광대 뒷부분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예. 우측이고 좌측도 앞쪽에 골이 그렇게 결손이 있고 뒤쪽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고리식을 할 때는 이 차폐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치조골 그러니까 풍치가 있을 때, 치조골에 결손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만약에 골 이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뭐 자가골이든 동종골이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부분은 뼈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뼈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연조직이 덮이는 부위입니다. 근데 연조직에서 이 뼈를 이식한 부분에 연조직이 이렇게 자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뼈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연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 차폐한다, 베리어, 멤브레인. 그래서 그거를 차폐막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껴줍니다. 껴주고 봉합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 차폐막은 보통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돼 있어서 녹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뼈가 생성될 때까지 여기에 연조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연조직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뼈가 아니고 연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골 결손부가 있으면 이곳에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 차폐막을 깔아줌으로써 연조직이 이 안으로 자라 들어온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빨리 이 골 대사와 골 그 형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벌어주는 게 차폐막입니다. 이렇게 광대에 이런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 안에 이건 근육입니다. 연조직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양쪽으로 뚫린 것입니다. 한쪽으로 뚫린 게 아니라 양쪽으로 뚫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가도 차폐막을 끼워 넣어 줘야 됩니다. 근데 차폐막은 보통 종이 같아가지고 빳빳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뼈 뒤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일반 차폐막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얇은 PCL을 사용을 합니다. PCL도 훌륭하게 차폐막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곳에 뼈를 버틸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지더티도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껴주고, 그리고 골을 이식을 합니다. 골을 잘 이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도 연조직이 덮일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이렇게 차폐막을 덮어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덮기만 하면 되니까 보통 콜라겐 차폐막으로 덮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폐막과 차폐막 사이에 뼈가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대 같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부분에 고리식을 할 때는 이 양쪽에 차폐막이 있는 이런 샌드위치 테크닉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도 이 샌드위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광대를 갖다가 붙여도 이곳에 골 결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뼈를 이곳에 채워주기 위해선 이 안쪽에 차폐막을 넣어야 되고 바깥에도 차폐막을 덮어야 되는 샌드위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PCL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PCL에다가 먼저 PCL 디자인을 하고 안을 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골을 담지를 하고 이렇게 이곳에 고정하는 방법인데, 제가 하악각이나 이런 것들을 재건할 때 쓰는 방법이죠. 제가 이거를 양파망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PCL이 차폐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연조직이 이 뼈를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잘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PCL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의 주제인 광대 아치를 재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광대 아치에 이렇게 불연 속성이 있다면은 먼저 블록본이 약간 필요합니다. 블록본을 여기다 끼워 넣고, 그리고 차폐막을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깥쪽에다가만 덮어주면, 샌드위치 테크닉처럼 바깥쪽에만 덮어주면은 이곳에 있는 뼈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본만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곳에다가 죽처럼 된 그런 뼈를 발라주어야 됩니다.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케밥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면은 샌드위치 테크닉으로는 위아래는 뚫려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곳에 이 아치가 재건되는 부분에 다른 연조직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잘 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케밥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그 또띠아를 돌리듯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광대 아치 부위에 이렇게 차폐막이나 또는 PCL 얇은 걸 가지고 이렇게 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케밥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잘 이게 재위치가 되었고 이 부분에 자가골로 잘 재건이 되었습니다. 뒤에도 광대 아치도 잘 올라갔고요. 좌측도 보시면 이곳에 이렇게 그 골 결손이 있었던 부분이 잘 재건이 됐고 뒤에도 이렇게 연속성이 생겼습니다. 아래서 위로 보는 게 제일 아치를 보기 좋은데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수술 후에 뒤에 연속성 생겼고 이곳에도 잘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들어갔죠. 과도하게 분류압이 생겨가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를 다시 바깥쪽으로 빼줘서 잘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그리고 너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처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처짐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광대가 튀어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 딱 그 정도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제대로 뼈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단면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불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붙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연 속성이 있고 뒤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술 후 보시면 여기에 이곳이 새로 생긴 뼈입니다. 제가 샌드위치 테크닉을 통해서 만든 뼈인데 이렇게 바깥쪽 안쪽에 모두 다 코티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잘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치 쪽에도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엔 새로 생성된 뼈입니다. 새로 생성된 뼈고 아치 부위에도 이 아치 부위에도 뼈의 연속성이 생겼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보시겠습니다. 좌측 보면은 좌측에도 뒤에 떨어져 있고 앞부분에도 불연속성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새로 생성된 뼈입니다. 뼈가 여기 보시면 네. 뼈가 너무 잘 생성이 됐죠. 이게 생성된 뼈고요. 그리고 아치 부위에도 연속성이 생겼습니다. 자, 연속성이 다 생기고 이쪽 앞쪽에도 이 샌드위치 테크닉을 통해서 뼈가 잘 형성됐고 뒷부분에도 잘 케밥 테크닉을 통해서 아치 부위에도 뼈가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3차원으로 보시면은 수술 전후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전, 후, 전후입니다. 또 아래서 위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아치가 무엇보다도 안에서 밖으로 광대가 잘 펼쳐진 게 관찰이 되고요. 이곳에 연속성이 생겼고 이곳에도 연속성이 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연조직 소견인데 저 좀 보고 놀랬거든요. 이분은 이게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T1 상태인데 수술을 받은 지 꽤 됐기 때문에 부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후를 중첩해 봤는데 여기가 증진이 됐죠. 당연히 광대가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게 밖으로 펼쳐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광대하고 볼쳐져 있던 부분이 그리고 양쪽에 볼이 이 부분이 너무 이 처짐이 쫙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곳에 광대가 없었죠. 증진이 되고 광대가 없었죠. 증진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있던 볼처짐, 앞볼처짐, 옆볼처짐이 정말 잘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 하나하나를 연조직 중첩, 골 뼈 중첩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다음 환자분께 그 좋은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참 재미있고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광대 아치 연속성을 재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케이스는 양악 수술 후에 광대가 이렇게 분류압이 돼가지고 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광대를 바깥쪽으로 펼쳐서 고정을 했고 이 체부는 샌드위치 테크닉을 통해서 자가골로 재건을 해서 잘 뼈가 완벽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둘둘 많은 케밥 테크닉을 통해서 연속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가 좀 패여 있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를 갈고 이 부분은 그 양파막 방법을 통해서 PCL 기성품을 통해서 골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잘 됐던 부작용 없이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치를 어떻게 재건하지 하는 궁금증이 이번 영상으로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